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고등학교 국어 단원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해가지고 첫 번째 작은 소단으로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공부하실 때 국어 공부 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요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국어는 이제 문학을 배우게 됩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 소설, 그 다음에 수필, 그 다음에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해가지고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과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것을 시대별로 나누었을 때 고전문학이냐, 그 다음에 현대문학이냐,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고, 고전문학, 현대문학은 이제 1894년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문학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가 실용문, 일반 제재라고도 하는데 실용문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논설문하고 설명문을 배우게 됩니다. 논설문하고 설명문. 그래서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고, 설명문은 정보나 사실을 전달해주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 즉, 논설문은 설득 목적, 그 다음에 설명문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어에서 문학,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특징은 각 단원별로 조금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각 단원마다. 자, 일단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첫 번째 단원은 우리가 무슨 문이다? 논설문이라고도 합니다. 논설문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뭐요? 수필이라고도 합니다. 수필. 그래서 자, 그 교과 내용 분석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책 교재가 본문이 앞에 있고 교과 내용 분석이 뒤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지금 페이지 5쪽 있죠. 페이지 5쪽. 여기를 보시면은 핵심 정리 있죠. 핵심 정리. 논설문이다. 그 다음에 성격에서 알아두실 것은 논설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수필적인 요소가 있다. 중수필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쓴 것을 중수필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말을 가꿔야 된다. 영어 중심의 교육, 너무 영어를 강조하면 안 된다. 비판적인 글입니다. 비판적인 글. 자,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논설문이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글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글에 이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제.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말을 뭐자? 지키자. 우리말을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영어라는 것이 우리가 현대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영어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말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영어와 우리말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유추라는 것을 사용해야 했다. 유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유추. 자, 황소개구리, 즉 외래 문명에 해당되는 것. 영어라고 한 것은 외래 문명이에요. 그 외래 문명에 해당되는 것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우리 문명, 즉 우리말, 우리 문명인 우리말이 사라지게 됐다. 즉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우리 개구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였다. 유추. 쉬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대상을 설명하는 것. 유사성에 근거해서 추리하는 것을 유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논설문이다. 그 다음에 비판적인 글이다. 전체 글의 주제는 우리말 지키기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것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유추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유추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쉬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대상을 설명하는 것. 황소 개구리가 들어와서 우리 개구리가 없어진 것처럼 쉬운 예를 들어서 어려운 대상인 영어와 우리말과의 관계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본문을 보세요. 페이지 위에 본문 있죠? 자, 세상이 좁아지고 있다. 비행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세상이 좁아지는가 싶더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 전체가 아예 한 마을이 되었다. 자, 아예 한 마을, 그 밑쪽으로 드시고, 거기다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촌 시대에 이렇게, 지구촌. 아예 한 마을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지구촌이란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가 진행되면서, 지구촌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됐다는 얘기.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세계화가, 세계화 별표를 넣으시고, 자,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역이라는 것도, 한 나라 안에서 끝나는 것이나 수출이나 수출입이 많은,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역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세계화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미국과 비슷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무역. 근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세계화가 바야흐로 우리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세계는 진정 하나의 거대한 문화권으로 묶이고 말 것인가. 자, 거기 메모해 놓으세요. 세계는 하나의 진정한 거대한 문화권으로 묶이고 말 것인가. 자, 그 뒤에다가 문제 제기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 그래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문제 제기. 요사이 우리 사회는 터진 봇물처럼 마구 흘러드는 외래 문명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다. 세계화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내려놓으시고,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예냐면은, 일본은 얼마 전 영어를 아예 공용어로 채택한 날을 검토한 바 있다. 자, 그 일본에다가 거기다 써놓습니다. 예증. 자, 논리적으로 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걸 우리가 예증 이렇게 얘기해요. 예증. 자, 일본은 얼마 전 영어를 아예 공용어로 채택하지 않은 안을 검토한 바 있다. 즉 일본이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강국이에요. 경제적으로 강국인데 세계 최강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왜 경제적으로는 강한데 세계 최강이 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예 공용어로 채택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자?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로서, 이제 그 근거로서 이 사람이 드는 것이 그 밑에 보세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그 밑쪽으로 놓으세요. 자, 언어들이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자, 감출 것이라고 예측한다. 거기다가 밑에다 문장 별표를 넣으시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무엇과 관계에 있다?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역사성. 자,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성, 그 다음에 성장,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 이렇게 합니다. 역사성.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는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 즉 생성, 성장, 소멸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곧 언어로 세운 문화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